이번 시간에 우리 체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대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엑셀을 통해서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학과가 그랬어요. 학과가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이 학과가 전기과인 그 학생들의 총점의 합계를 F10번 셀 여기다가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총점의 합계는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래요. 반올림을 해서 1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러면 이제 1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자릿수를 이제 마이너스 1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반올림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반올림 시켜주면 되고, 문제에서 이제 총점의 합계를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뒷섬이라는 요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때 이제 학과가 전기과다라고 해서 조건이 나왔어요. 그 조건은 H3에서 H4번 그 영역에다가 직접 입력해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곳에다가 이제 조건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조건부터 쓰자고요. 조건은 학과가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전기과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이렇게 이제 조건 작성해 놓고 이제 dsum이라는 그 함수부터 시작하자고요. 해서 dsum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데이터 범위 쭉쭉 잡아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에 합계 구해라. 총점의 합계 구해라. 우리가 범위를 이만큼 잡았을 때 총점이라는 건 지금 여기에 있죠. 그때 이제 필드 번호가 이름이 1번, 그 다음에 성별이 2번, 학과가 3번, 그 다음에 시험이 4번, 그 다음에 과제가 5번, 그 다음에 총점이 6번이죠. 6번. 해서 필드 번호를 우리가 6하고 그렇게 써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들어있는 곳 범위 지정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341하고 그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그랬어요.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그러면 1의 자리가 지금 1이니까 얘는 반올림이 안 되죠. 안 되니까 결값이 이제 340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dsum이라고 써놓은 거 이거를 이제 라운드라는 그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dsum에서 나온 그 결과를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이제 자릿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340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dsum이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데이터 범위 잡아주고 여섯 번째 열에 있는 그 총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sum 합을 구해주세요. 그때 조건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잡아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dsum이라는 요 함수로 합계를 싹 다 구해주고 그때 이제 1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반올림해서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라운드라는 함수로 우리가 묶어서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릿수를 마이너스 1로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성별이 남인 그 학생들의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별이 남자다. 그러면 성별은 지금 이곳에 들어있고 이곳에 보니까 남녀 하고 이렇게 쭉쭉 들어있네요. 그 중에서 이제 남자 찾으래요. 남학생 찾아가지고 남학생들의 과제의 이제 평균을 이제 계산하래요. 지금 과제 점수가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이것들을 이제 평균값을 구해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값을 구해놓고 그 값을 이제 올림을 하래요. 올림해라라고 했으니까 이제 라운드업으로 우리가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올림을 해서 소썸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F11번 셀에다 표시해라. 그럼 우리는 내가 이제 보고 싶은 게 소썸 두 번째 자리까지 볼 거니까 우리가 라운드업에서 자릿수를 2로 그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상에서 조건을 어디다가 입력해라 그런 말이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 이 조건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주면 돼요. 여기 보니까 이제 성별이 남자다 하고 여기 있죠. 조금 있다가 이제 조건 범위를 여기 잡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d-average라는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d-average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전체 범위 잡아주고 데이터 범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과제 평균을 구할 거죠. 내가 지금 이만큼 범위 잡았을 때 과제라는 거는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다섯 번째 열에 있죠. 해서 필드 번호를 우리가 5하고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이요. 조건은 성별이 남자인 거에서 요 두 칸 이제 이렇게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보면
13.25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여기 보니까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나왔죠. 두 번째 자리까지 나왔다고 해서 이 문제를 안 풀면 안 돼요. 해야 돼요. 왜? 여기서는 지금 올림하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d-average라고 쓴 거 이 함수를 우리가 이제 라운드 업으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이곳에서 계산한 그 평균값을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림하라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업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13.25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d-average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놓고 올림을 해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과제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범위를 이만큼 잡았을 때 이 과제라는 거는 다섯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5하고 필드 번호 써준 거예요. 그리고 조건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데이터에서 성별이 남자다 해서 요거 이제 사용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학과가 전기과 2고 총점이 90점 이상인 그 학생수를 F12번 여기다가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온 거죠. 학과가 전기과여야 되고요. 총점이 9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때 중간에 2고를 묶였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해야 되겠죠. 그 조건은 H7에서 I8번 이 영역에다가 직접 입력해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H7에서 I의 8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해서 조건부터 작성하자고요.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이제 학과에 이제 우리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학과가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전기과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다음에 이제 총점이요. 총점이 얼마인 거 찾아라. 90점 이상인 거. 크거나 같다 90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전기과다 90점 이상이다 해서 그거를 이제 같은 행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학생 수를 구할 때 dCountA라는 이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dCountA 하고 써주면 되겠죠. dCountA라고 쓰고 데이터 범위 싹 다 범위 잡아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필드 번호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함수가 CountA죠. A니까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라. 그거예요. 숫자가 들어있던 문자가 들어있던 뭔가가 들어있으면 다 세주죠.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열 필드 번호를 1열을 쓰든 2열을 쓰든 3열을 쓰든 4열을 쓰든 5열을 쓰든 6열을 쓰든 뭘 쓰든 상관없어요. 비어있는 셀이 하나도 없잖아요. 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는 이제 이름으로 개수를 셀게요. 해서 이름은 지금 첫 번째 열에 있으니까 필드 번호를 1하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지금 이곳이다 해서 조건을 내가 작성한 거 범위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2명 있대요. 2명. 지금 여기 보니까 전기과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리고 전기과가 여기 이렇게 해서 4명이 있네요. 전기과는 4명인데 그때 총점이 90점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얘는 90점이 안 되죠. 그리고 얘는 이제 90점 이상이고요. 그리고 얘도 90점 이상이요. 얘는 이제 83점이니까 얘도 해당 사항이 없죠.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것들은 2개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개 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해서 dCountA라는 이 글자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필드 번호를 쓸 때 몇 번째 열을 쓰든 아무 상관없더라. 만약에 여기 시험 성적이 만약에 6칸이 만약에 비어 있어요. 만약에 이 학생이 시험을 안 봐서 만약에 이것이 빈 칸으로 돼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D열 가지고 개수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해서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 두 번째 있는 이 학생이 만약에 과제를 제출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과제 점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필드 번호로 써주면 안 돼요. 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주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그런 셀들이 들어있는 그 곳을 우리가 필드 번호로 사용하게 되면 개수를 정상적으로 셀 수가 없다고요. 자, 이 내용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이요.
성별이 여인 그 학생 수를 F13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학생 수를 세라 그랬는데 문제 보니까 이제 dCount, count라는 요 함수가 나왔죠. 그때 이제 H11에서 H12번 그 영역에 조건을 직접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 좀 써보자고요. 자, 조건은 뭐예요? 성별이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여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요. 자, 그렇게 써놓고 이제 dCount 는이라고 써주고 dCount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dCount라고 써주고 그리고 데이터 범위 전체 범위 잡아주고요. 그리고 필드 번호요. 우리는 지금 이제 count라는 요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셀 수 있어요. 해서 우리가 이 필드 번호를 1 하고 써주면 돼요. 안 됐죠? 1열에는 지금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숫자가 없어요. 그리고 2열도 안 되죠. 3열도 안 되죠. 그러면 4열이 됐든 5열이 됐든 6열이 됐든 이곳에는 숫자가 쑥쭉쭉쭉 전부 다 들어있죠. 비어있는 셀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시험이 됐든 과제가 됐든 총점이 됐든 이걸 가지고 이제 개수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4번이 됐든 5번이 됐든 6번이 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4번으로 쓸게요. 4번이라고 써놓고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은 지금 방금 여기다 입력했죠. 여기 범위 잡아주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3명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니까 여 하고 딱 3개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3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자, 4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해서 얘는 count라는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필드 번호를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이런 것들을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count는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의 개수만 세주니까. 그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문제요. 학과가 전작과인 그 학생들의 최고 시험 점수와 최저 시험 점수의 차이값을 F의 14번에다가 계산해라. 그때 이제 최고 시험 점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Dmax 요거 쓰면 되고 최저 시험 점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Dmin 하고 요거 써주면 되겠죠. Dmax를 쓸 때든 Dmin을 쓸 때든 어차피 우리는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조건 똑같죠. 그리고 이 두 가지에 우리는 시험 점수의 최고 최저를 구하는 거라 계산하는 그 열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dmax부터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dmax요. 해서 dmax라고 써주고 전체 범위 쭉쭉 잡아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계산열이요. 우리는 최고 시험 점수를 구할 겁니다. 해서 이 시험 점수가 지금 우리 D열에 들어있죠. 해서 우리가 필드 번호를 4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학과가 어떤 거 찾아라? 전작가인 거 찾아라. 문제에서 조건을 어디다 작성해라.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학과가 전작가다 해서 요 두 칸을, 요 두 셀을 우리가 이제 조건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잡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79점 하고 나왔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전작가라고 했어요. 전작가가 지금 이곳에 있고, 이곳에 있고, 이곳에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때 시험 성적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다? 79점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요거 Dmax 컨트롤 C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 놓고 어차피 이제 Dmin을 쓸 건데 어차피 조건하고 다 똑같다고요. 똑같으니까 함수 이름만 그냥 Dmin 하고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이제 55점 하고 나왔습니다. 전작가 학생 중에서 최저 점수가 지금 55점이 맞죠? 해서 55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Dmin이라고 쓴 거 그 앞에 가서 컨트롤 V 눌러주면 되겠죠? 컨트롤 V 눌러서 Dmax 쓴 거 붙여넣기 해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차이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서로 빼라. 그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이제 24점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어차피 Dmax하고 Dmin하고 어차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데이터 범위가 됐든 계산할 그 필드 번호가 됐든 조건이 됐든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Dmax 요거 하나 써서 복사해서 우리가 함수 이름만 Dmin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문제 풀어봤는데 이 5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꼭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꼭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